은희야, 나도 그랬어. 평생 참았지. 이혼 협의서예요. 서명하세요. 30해를 함께 산 남편이 내민 서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나는 없었다는 것을. 24 세댁부터 53 중년까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것을. 치매 걸린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랬어. 평생 참고 살았지. 근데 후회해. 너는, 너는 다르게 살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제야 알았다. 이 집에서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세대 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부서져 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50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할머니가 또 그러시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은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오후 햇살이 부엌 타일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아파트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알았어. 은희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24세 시집와서 올해로 30해. 53년의 인생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이 집에서 이 가족을 위해 보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1시에 잠드는 삶. 그 무수한 날들 속에서 은희는 자신이 언제 웃었는지, 언제 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순자가 앉아 있었다. 86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2년째.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다. 순자의 눈이 때때로 너무나 또렷하게 빛난다는 것을. 은희야. 순자가 불렀다. 은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다. 네, 어머님. 오늘 동현이는 언제 와? 늦을 거예요. 회식 있다고 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회식?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은희는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동현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은희는 부엌에서 데워둔 저녁을 식탁에 차렸다. 다녀오셨어요. 동현은 짧게 대답하고는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63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 공무원 생활 35년,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 성실한 공무원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다. 그 성실함 뒤에 숨겨진 허영과 거짓을. 식사하세요. 식탁 앞에 앉은 동현은 국그릇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또 미역국이야? 어머님이 미역국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미역국 싫어하는 거 30년을 살면서 모르나?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다. 물론 알았다. 하지만 어머님 것 따로, 동현 것 따로 차릴 형편이 안 됐다. 둘째 아들 결혼 자금 대느라 적금을 모두 깨고 딸아이 유학비까지 보내느라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동현은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희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30해 동안 연습한 일이었다. 밤 11시 순자를 모시고 잠자리에 들게 한 후 은희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절친 지연이었다. 은희야, 너 괜찮아? 응. 목소리 왜 그래? 또 싸웠어?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싸움도 아니었다. 싸우려면 말이라도 오가야 하는데 이 집에는 대화가 없었다. 그저 지시와 복종, 침묵과 한숨만이 있을 뿐. 내일 점심 먹자. 내가 쏠게. 나와. 그럴게. 전화를 끊고 은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도 자신과 같은 누군가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는 누군가가. 다음 날 점심시간, 은희는 지연을 만나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요즘 동현이 또 늦게 들어와? 지연의 물음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식이 많아졌대. 은희야.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뭘? 동현이 요즘 여자 만나잖아. 은희의 손이 멈췄다. 국그릇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지연아, 그런 말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야. 우리 남편이 봤대. 지난주 강남역 근처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걷는 거. 그냥 회사 후배일 수도 있잖아.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야, 너는 너무 착해. 아니, 착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현실이.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눈치채고 있었다. 동현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핸드폰을 볼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 밤에 늦게 들어와서도 씻지 않고 바로 자는 모습. 모든 게 변했다. 이혼해, 은희야.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나 이제 50이 넘었어. 남은 인생을 뭘 하며 살아?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너는 사람이야, 은희야. 가정부가 아니라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순자가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깜짝 놀란 은희가 달려갔다. 어머님,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순자는 은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답답해서 바람 좀 뿌려고. 위험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고 나왔을 텐데. 은희가 순자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순자가 갑자기 은희의 손을 꽉 잡았다. 은희야, 너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은희는 깜짝 놀라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의 눈은 또렷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많이 미안해.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치매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온 후 은희는 순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드렸다. 순자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현이 아버지도 그랬어. 예, 바람 피웠어. 나도 참고 살았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은희는 순자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은희야. 순자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나는 치매 아니야. 다 알아. 다 보여. 근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편할 때가 있더라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 같았다. 괜찮아. 울어도 돼. 여기선 울어도 돼. 순자가 은희의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순자도 자신과 똑같이 오랜 세월을 참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은희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은희는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뇌경색이래. 갑자기 쓰러지셨어. 8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했다. 은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의사는 위중하다고 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은희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다. 시어머니 순자를 돌보고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동현은 전처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모임이니 하며 집을 비웠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병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내일 볼게. 응, 나도 보고 싶어. 달콤한 목소리. 은희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현은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기계적인 대화. 감정 없는 일상.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화장실에 은희야, 가려고 일어나는데 나도 그랬어. 거실에 불이 켜져 평생 있었다. 참았지. 순자가 소파에 앉아 그런데 다르게 있었다. 살아. 너는 어머님, 은희야. 왜 안 주무세요? 나도 그랬어. 은희야, 앉아봐. 평생 참았지. 순자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런데 다르게 살아. 은희는 너는 순자 옆에 은희야. 앉았다. 내가 나도 너한테 그랬어. 줄 게 있어. 평생 참았지. 순자는 품 안에서 낡은 그런데 통장 다르게 하나를 살아. 꺼냈다. 너는 은희야. 이게 뭐예요? 나도 내 그랬어. 적금. 평생 참았지. 2천만 원 들어있어. 은희는 그런데 깜짝 다르게 놀라 살아. 순자를 너는 바라보았다. 은희야. 어머님, 나도 이건 그랬어. 너 평생 가져. 참았지. 동현이한테는 비밀이야. 그런데 다르게 살아. 나는 너는 내가 이 은희야. 집 나갈 때 필요할 것 나도 같아서 그랬어. 몰래 모았어. 평생 참았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데 다르게 은희야. 살아. 너는 순자가 은희야. 은희의 손을 꽉 나도 잡았다. 그랬어. 나는 평생 참았지.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르게 며느리가 살아. 아니라. 너는 은희야. 너는 참 좋은 나도 사람이야. 그랬어. 근데 이 평생 집은 참았지. 너한테 너무 가혹해. 그런데 다르게 은희의 살아. 눈에서 너는 눈물이 은희야. 쏟아졌다. 어머님, 울지 마. 너는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돼. 50이 늦은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두 여자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30해 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그 눈물에 녹아 흘러내렸다. 다음 날 은희는 병원에 갔다가 아버지의 주치의를 만났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은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아버지. 딸이 시집가면서 지참금까지 마련해 주셨던 아버지. 그 모든 사랑을 제대로 갚아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은희가 집에 돌아오니 동현이 일찍 와 있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게 뭐예요? 이혼 협의서야. 동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들었으면 알아들었을 거 아냐.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잖아. 은희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했어. 집은 내가 가져. 나는 다른 데 얻을 거니까. 다른 여자. 있죠? 은희의 물음에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30해를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끝내려는 사람의 말투였다. 은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은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고 계셨다. 아빠. 은희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평생 거칠게 일하셔서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다. 미안해요, 아빠.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동현은 와서 조문을 하고는 바로 돌아갔다. 회사 일이 있다면서. 그 모습을 보며 은희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실감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희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어머니를 부축하고 조문객을 맡고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지연이 와서 도와주었고 뜻밖에도 순자가 와서 함께 있어 주었다. 동현이는? 어머니가 물었다. 바빠서 못 와요. 그래.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눈치채신 것 같았다. 발인 날 관을 연구차에 싣는 순간 은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정말로 떠나신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지연이 은희를 껴안았다. 울어, 은희야. 울어도 돼. 아빠, 제가 말이 되지 않았다. 그저 울음만 쏟아졌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은희는 어머니와 친정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이 너무 넓고 텅 비었다며 잠을 못 이루셨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은희의 제안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아버지 냄새가 나거든.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도 곧 아버지한테 갈 거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희야. 어머니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너 이혼한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어미가 딸 보면 알지. 너 힘들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잘했다고 생각해. 30해면 됐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근데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 거야. 너는 내 길 가. 은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의 품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앙상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친정집에서 돌아온 은희는 이혼 협의서에 서명을 했다. 동현과 마주 앉아 서류를 주고받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해방감 같은 것. 그럼 다음 주에 법원 가자. 네. 미안해, 은희야. 동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좋은 아내 못 돼서. 아니야. 너는 잘했어. 내가 못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30해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다. 이혼 후 은희는 아파트를 정리했다. 집은 은희가 갖기로 했지만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현이 알아본 곳이었다.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은희가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까지 짐이 되면 안 돼.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은희야. 순자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 30해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다. 은희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을 얻었다.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드는 곳.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데 지연이 찾아왔다. 와, 여기 좋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희야,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해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뭔데?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사실 잘 모르겠어. 30해 동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자. 50부터 시작하는 거야. 50부터. 은희는 그 말을 되뇌었다. 50부터. 늦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은희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싶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책 읽기를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책을 펼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은희는 소설 코너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다. 늦깎이 인생이라는 제목. 50이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은희는 책을 빌려 근처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책 속의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이유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어떤 이는 실패했지만 어떤 이는 성공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은희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 나 베이킹 학원 다녀보려고. 베이킹? 베이킹? 갑자기 웬 빵이냐?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그냥 빵 굽는 냄새가 좋잖아. 따뜻하고. 그래, 잘 생각했다. 너 어릴 때부터 손재주 좋았어.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 입맛 맞추느라 내 솜씨 다 죽이고 살아서 그렇지. 잘했다, 내 딸. 이제 엄마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의 덤덤한 응원에 은희는 코끝이 찡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일주일 후 은희는 앞치마를 둘렀다. 집에서 입던 낡고 물 빠진 앞치마가 아니라 빳빳하고 깨끗한 리넨 앞치마였다. 첫 수업은 마들렌 만들기였다. 계란을 풀고 설탕을 넣고 밀가루를 채치는 과정 하나하나가 생경하면서도 즐거웠다. 거품기가 스테인리스 볼에 부딪히는 찰찰 소리가 마치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15분. 그 시간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띵-5분 알람 소리와 함께 고소하고 달콤한 버터 향기가 실습실을 가득 채웠다.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조개 모양의 마들렌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와, 은희님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배꼽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네요. 강사의 칭찬에 은희는 수줍게 웃었다. 그날 오후 은희는 갓 구운 마들렌을 예쁘게 포장해 요양원을 찾았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은희의 목소리에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은희의 얼굴이 맺히자 생기가 돌았다. 은희 왔니? 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구운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은희가 마들렌 봉지를 내밀자 순자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들렌을 집어 한 입 베어 문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달다. 그리고 따뜻해. 맛있으세요? 그래. 은희 내 마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참 맛있다. 순자는 마들렌 하나를 다 먹고는 은희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거칠어졌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진 며느리의 손이었다. 은희야, 이제 자주 오지 마라. 내 시간 아꼈어. 가끔 올게요. 제가 만든 빵 맛봐줄 사람은 어머님뿐인걸요. 요양원을 나서는 길,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높고 투명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춥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는 남은 마들렌 하나가 온기를 품고 있었다. 50셋, 은희의 겨울은 이제 막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희는 눈을 떴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무서웠다. 옆자리에 누운 남편 동현은 등만 보인 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등은 거대하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넘을 수도 허물 수도 없는 차가운 벽. 은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은 서늘했다. 냉장고를 열어 콩나물과 두부를 꺼냈다. 도마 위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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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잘게 다지는 소리 같다고 은희는 생각했다. 국이 좀 짜다. 식탁에 앉은 동현의 첫마디였다. 잘 잤냐는 인사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국의 간을 평가하는 건조한 문장 하나. 어머니, 국 더 드릴까요? 은희는 남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시어머니 순자에게 물었다. 됐다. 입맛 없어. 순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에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너희들 집만 되고. 매일 아침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30년 전 신혼 초에는 이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 남몰래 화장실에서 울기도 했다. 10년이 지났을 땐 체념했고 20년이 지났을 땐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30년이 된 오늘 은희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가 식탁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밑은 거뭇하고 입꼬리는 처져 있으며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50대의 중년 여성. 너는 누구니? 은희는 거울 속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김은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동현의 아내, 민수의 엄마, 순자의 며느리로만 불려온 30년. 그날 오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 산수유가 보였다. 봄이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불현듯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나로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은희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와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넘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것은 은희의 아주 긴 겨울이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